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아나입니다. 오늘은 스테파노 도나우디의 Vaghissima Sembianza라는 곡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노래를 부르셔야 되는지, 어떠한 감정으로 부르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악곡을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단어들, 각각 가사의 단어들을 어떻게 발음을 하셔야 되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테파노 도나우디는 1879년에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출생을 하셨고 1925년 5월 30일에 나폴리에서 숨을 거두신 이탈리아의 작곡가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볼 Vaghissima Sembianza는요, 우선 제목부터 같이 볼까요? 제목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제목을 잘 알아야 이 악곡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선 Vaghissima에서 형용사의 원형인 vago는 첫 번째로는 모호한, 확실하지 않은, 희미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아름다운, 수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희미한데 수려해요. 이 두 개를 같이 조합을 해서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그냥 아름답다라고 하려면 벨리시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바기시마라고 했을까요? 굉장히 아름다운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희미한 그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sembianza가 모습, 용모, 외모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기시마라고 했으니까 이시마가 붙어서 최상급이 되었죠? 확실하지 않고 모호한데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 사람과 헤어져서 내 머릿속에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이 악곡을 같이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악곡이 나에게 와닿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제목을 받고 작곡가를 먼저 받고 제목을 보았고요. 이 노래가 지어진 때는 1800년 후반이겠죠. 1800년대 후반이겠죠. 세 번째로 받고 네 번째로, 그 다음에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봐야 될 것은 악곡의 빠르기 말인데, 이 악곡은 andante con moto라고 했어요. andante con moto. 그러면 노래 어떻게 불러야 돼요? 느리게 불러야 돼요? 꼭 안단테라고 해서 느리게 천천히 부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빠르기만을 봤을 때 뭐라고 써있냐? 안단테 콘 모터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안단테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천천히 불러야 된다, 느리게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모든 안단테라고 쓰여있는 곡들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단테는 정확히 말을 하면 걷다, 가다 라는 동사 andare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andante 하면은 걷듯이 불러달라는 거예요. 걷는 게 항상 느리지는 않잖아요. 그쵸? 걷듯이 불러주시고요. con은 영어의 with랑 같은 뜻이에요. 뭐뭐와 함께. 네, 모토라고 되어 있어요. 모토가 뭘까요? 모토라는 것은 움직임, 운동이란 거거든요. 즉 어떻게 불러달라는 거냐면, 이 노래가 내가 헤어진 연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슬프고 서정적인 감정을 주지만, 그런 서정적이고 그리움의 감정을 주지만, 그래서 안단테, 걷듯이 사뿐사뿐히 약간 좀 천천히 부르면서, 그렇지만 콘 모토, 움직임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움직임을 넣어달라는 거는 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동을 넣어서, 애정을 넣어서 불러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걷듯이, 그렇지만 감동과 움직임과 애정을 넣어서 불러달라는 주문이에요. 그러면 얘를 전주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같이 볼게요. 전주에서는, 전주를 보시면 이 전주 자체가 이 악곡 전체의 서머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주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피아노 여리게 시작을 해서요. 여리기라는 의미보다는 여리고 살짝 살금살금 그렇게 여리게 시작을 하는데,
espressivo, espressivo. 감정을 표현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점점 크레션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크레션도가 되면서 프레이즈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라까지 올라가면서 점점 크레션도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가면서 이 내려가는 마디에서는 알라르간도, 알라르가레가 늘이다라는 거예요. 고무줄이 있으면 이렇게 늘리라는 뜻이거든요. 고무줄을 늘리면서 근데 늘리면서 어떻게 해요? sostenendo 받치면서 음을 받치면서 늘린다고 해서 음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음을 받치면서 팽팽하게 늘리면서 팽팽하게 sostene를 해주시고요. 음들을 그리고 forte로 가면서 con anima forte인데 forte는 강하게라는 의미잖아요. 그쵸? 힘을 주면서 노래를 연주해달래요. 그런데 con anima 어떻게 해요? 내 생기를 넣어서 내 영혼을 넣어서 forte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주가 끝나는 시점에는 디미누에는 약해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면서 여리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vaghissima sembianza 노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주부터 같이 볼게요. 반주는 피아노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여기서 크레션도 됩니다. 여기서 라가 가장 높은 음이고요. 그 다음에 알라르간도부터 그 다음 마디는 알라르가레 하면서 소스테네를 하면서 forte con anima 갑시다. 여기서 디미누이를 해줘야 돼요. 피아노로 가고 아템포 하면 원래 박자로 가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노래가 들어가는데요. 노래는 어떻게 시작을 하셔야 되냐면 피아노 그리고 돌체라고 써 있어요. 돌체는 어떻게? 부드럽고 달콤하게 감미롭게 불러주셔야 돼요. 이 노래의 첫 번째 프레이즈를 볼게요. 레가토 하셔야 돼요. 레가토를 해야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노래를 그냥 음을 다 한 번에 뭉쳐서 부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단어의 음이 단위별로 같이 레가레라는 것은 묶다라는 거거든요. 머리를 묶을 때 레가레라는 동사를 써요. 그 연결을 시켜달라는 건데 단어 하나하나를 연결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악 공부를 하면서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가사들이 하나 쓰여있고 하이픈 쓰여있고 하나 쓰여있고 하이픈 쓰여있고 하다 보니까 단어가 어디서 끝나는지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 그리고 이탈리아로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뜻인지 모르고 어떤 단어인지 모르기 때문에 레가토로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레가토로 부르라고 했는데요. 레가토로 부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 레가토를 해야 돼요. 근데 머릿속으로 굉장히 막연하게 레가토라는 건 알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막연하게 나 레가토 해야 돼. 나 붙여서 불러야 돼. 한 번에 한숨에 불러야 돼. 라는 걸 알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단어가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면 레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악 전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음악을 좀 오랫동안 하고 전공이 이탈리아어로서 그리고 이제 좀 저도 마스터 클래스도 한번 들어봤고 그냥 청강을 해봤고 그냥 취미로 성악도 조금 하면서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배웠었거든요. 이탈리아 선생님들한테 배웠었는데 그때 보면 레가토라는 게 그냥 프레이즈 하나를 그냥 다 묶어서 부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그 프레이즈 안에서도 단어들을 묶어서 불러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vaghissima 한 단어잖아요. 근데 vaghissima 이러면 안 되고 vaghissima 하나로 뭉쳐서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어를. 그러면 첫 번째 프레이즈부터 볼게요. 여기 첫 번째 프레이즈는 va-gis-si-ma-sem-bia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두 개의 단어로 이어져 있어요. vaghissima, sembianza.
그래서 바기시마를 하나로 뭉쳐서 불러주셔야 되고 셈비안자를 하나로 뭉쳐서 불러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악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탈리아어는 단어마다 악센트가 있는 언어죠. 네, 바기시마라는 단어에서 악센트가 어디 있어요? 단어 자체의 악센트는 바기시마에 있어요. 바기시마. 그런데 이 노래는요 4분의 3박자예요. 그쵸? 그래서 이 노래가 4분의 3박자이기 때문에 강약약 강약약 갔을 때 이 강박에서 이 단어의 악센트가 같이 결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못 갖춘 마디로, 못 갖춘 마디가 아니구나. 처음에 와가 먼저 들어갔죠? 와가 그 전에 있는 마디에서 들어갔어요. 바기시마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기시마 셈비안자 여기도. 그러니까 단어의 악센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악곡에서도 강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실 때 바기시마 셈비안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악센트를 줘야 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다면 기하고 미안이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프레이즈에서는 바기시마 셈비안자 정말 아름다운데 희미한 나의 그 모습이요. 희미한 모습이요. 라는 부분이 한 문장으로서, 한 프레이즈로서 이어져야 돼요. 이게 레가토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볼게요. 그리고 악센트는 바기시마, 기에 있고요. 셈비안자 있어요. 셈비안자에 있는 거예요. 아에 있어요. 그래서 강약 하면서 강박이 들어가는 걸 잘 봐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고 한번 프레이즈가 끝났고 새로운 프레이즈가 다시 시작이 되죠. 난티카 돈나 아마타 난티카 돈나 아마타. 그렇다면 난티카 돈나 아마타는 무슨 뜻일까요? D 어퍼스트로퍼 되어 있죠. 이 D는 영어의 of라는 뜻이에요. 정말 수려하고 아름다운데 희미한 그 모습. 그 누구의 모습이에요? of 안티카 옛날이란 뜻이죠. 그쵸? antique 골동품이라고 할 때도 antique이라는 뜻 있잖아요. 그쵸? 옛날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의. 근데 누구의 옛날에 무슨 모습? 안티카 돈나래요. 옛날 여자. 돈나라는 것이 여자거든요. 그 여자는 또 어떤 여자야? 뒤에서도 설명을 해줘요. 사랑을 하다라는 게 아마레. 사랑을 하다라는 동사인데 아마타. 사랑을 한 거예요. 그쵸? 내가 사랑한 옛날 여자의 그 희미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란 뜻이 이 두 개의 프레이즈에 걸쳐서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 노래의 시작이 내가 사랑한 그 옛날 그 여자친구의 아름다운데 희미한 그 모습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눈을 감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나의 옛 연인을 추억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당연히 여리고 부드럽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악곡에 있는 악상들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희미하고 아련하기 때문에 피아노로 시작을 하고 돌체로 시작을 하고 그쵸? 그리고 음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점점 크레셴도 되고 음이 내려가면 데크레셴도 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쉽게 감정, 내가 겪었었던 experience들을 생각을 하면서 부르시면 조금 더 악곡이 풍부하게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 난티카 돈나 아마타 이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D 어퍼스트로퍼까지 하면 네 단어죠. D는 of라고 했고 안티카 돈나 아마타.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안티카가 아니라 안티카. 이 T 발음이 쌍디귿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쌍디귿 발음이 아니라 트와
쌍디귿 발음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노래 들으시는 그거를 들어보시면 안티카라고 하지 않고 안티카, 얘도 안티까가 아니라 안티카. 약간 좀 우리나라의 그 쌍자음 소리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안티코, 이 형용사 옛날의 라는 형용사 안티코는 강세가 이탈리아 단어에서 강세가 어디에 있어요? T에 있어요. 안티코, 안티카. 그렇기 때문에 이 마디에서도 가장 첫 번째 강박에 나와 있죠. 안티카. 그리고 돈나, 여자라는 뜻에서도 오에다가 악센트가 있어요. 도에다가 악센트가 있는 거예요. 돈나. 아마타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타. 마에 있어요. 아마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악곡을 다 해석해 보세요. 이탈리아 단어에서 강세가 있는 부분에 악곡의 마디에서도 강박이 들어갑니다. 항상 가사는 그래요. 그래야지 노래를 부를 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가사의 의미를 전달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프레이즈랑 두 번째 프레이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프레이즈는 피아노 돌체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점점 크레셴도가 되는데 가장 크레셴도에서 가장 포르테, 가장 강하게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셈비안자가 돼야 돼요. 미안자에서 셈비안자에서 가장 큰 강세를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 단티가 돈나 점점 커지고 크레셴도 되고 가장 악센트가 줘야 되는 부분이 아마타예요.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옛날 여자라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랑했다라는 점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타를 더 크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더 악센트를 줘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프레이즈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중요한 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래를 보시면은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마디에 의해서 늘려져 있는 거를 보실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프레이즈에서 vaghissimo라는 하나 단어죠. 단어 하나인데 지금 몇 박에 늘려져 있어요. 첫 번째 va 하나, gissima vaghissimo라는 하나의 단어가 6박에 의해서 불리네요. 그리고 셈비안자 볼게요. 셈비안자 총 12박을 6박씩 나눴어요. 그쵸?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주제잖아요. 티톨로잖아요. 제목이잖아요. 그쵸? vaghissimo sembianza라는 게 주제이고 티톨로 제목이기 때문에 총 12박에 나눠서 그것도 6박씩 나눠서 불러줬어요. 그쵸?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 안티카. 안티카는 몇 박이에요? 안티카. 안티카. 4박이죠. 돈나는 몇 박일까요? 돈나. 돈나 3박. 아마타. 내가 사랑했었던 몇 박일까? 돈나 아마타. 아마타. 6박.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쵸? 6박으로 가장 느려서 불러줬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프레이즈를 같이 볼게요. 세 번째 프레이즈는 딱히 뭐 악상이 막 이렇게 있진 않아요. 그쵸? 보시면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chi, dunque, va ritratta.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키는 영어의 관계 대명사에서 후의 의미예요. 누구냐면 사랑한 여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 누구냐면 dunque,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구냐면 ritratta는 ritrattare 초상화를 그리다 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즉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정말 사랑한 옛날의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의 모습, 그런데 그 여인은 누구냐? 그 여인은 초상이 그려진 여인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초상을 그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사랑을 해서 너무 사랑하는 그 옛날 여인,
여자를 너무 보고 싶어서 머리에 초상을 그렸어요. 내 머릿속에 그 사람을 그렸다라고 이해를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좀 문장 성분에 의해서